자, 그러면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문 대표님의 강의 스팟, 강사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나, 우리 부제목 다 보셨죠? 예, 네. 열렬한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그 카톡으로 그 강의 주제 순서대로 쭉 제가 넣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카톡에 있으신 분들은 그 카톡을 보시고 혹시 제 강의 교환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강의 일정을 다 다시 한번 보내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지로 다 보내놓은 거니까요. 순서대로 한 60페이지 됩니다. 이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고요. 내가 얼마나 신경이 있어 내 말이. 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강의 평가가 다 뭐 좋지는 않는데 뭐 강의 평가 뭐 만족도 이렇게 1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참여형 또 몰입형 이런 또 교수법 강의 코칭을 이렇게 이제 저도 강의도 하고 있지만 또 코칭도 하고 있고 오늘은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집중할 때 스팟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 마무리를 클로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프닝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가 무슨 우유일까요? 그러면 뭐 I love you. 꼭 이렇게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강사를 완전히 바보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잘 따라서 해보시죠. 강사가 강사를 바보 만든다. 혹시라도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상대를 배려해서 모른 척하는 것도 그 능력이 아닌가. 뭐 이런 농담 삼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예전에 강의했다가 혼쭐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뭔만 문제를 내면 다 맞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강의를 다 듣던 사람이 그 분위기를 다 깨버리더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어떤 분은 엄마 우유, 뭐 모유, 뭐 서울 우유, 매일 우유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I love you. 저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I love you 조정문 강사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이제 식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가면 이렇게 본인 프로필을 이렇게 장황하게 좀 보여주잖아요. 요즘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저도 절대 이렇게 프로필을 안 보여줍니다. 그냥 차라리 진진진가를 보여주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라도 나의 강사의 진실과 거짓이 있다. 이 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요즘 강의는 게임이고 뭔가 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게임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이 있는데 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처음에는 나의 성화를 보여주고 두 번째 칸에서는 나의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진진진과 게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몇 번이냐면요. 10번이죠. 저는 책을 잘 못 읽어요. 원래 강사가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진짜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을까 말까 합니다. 저는 강사로 저는 빵점이죠. 근데 저는 저의 약점을 강점화시키는 걸 잘합니다. 내 문제를 버리지 않고 내 문제를 잘 강점화시키는 거. 자, 그럼 책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책 저자 강연을 가면 엑기스만 배우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엑기스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계신 강사님들도 아마 선생님들도 약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약점을 잘 활용해서 내과시키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진인가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태권도. 여르기. 태권도입니까?
네. 네. 권투. 목차네요, 목차. 네. 자, 오늘 자, 목차는 오프닝 기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강의의 날개 달기 스팟을 통해서 클로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정리를 해온 이유가 뭐냐면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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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짜리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3시간짜리를 이렇게 1시간씩 바꾼다든가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는 1시간밖에 못 하니까 이거를 그냥 중간중간 제가 커트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 해서 제가 제 거를 제가 이렇게 제목만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스팟, 클로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강의를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를 짜려면 나의 전체 모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사전 준비, 강의 순서, 목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프닝 때 뭘 할 것인지, 아이스 브레이킹을 뭐 할 것인지, 테마별 스팟을 어떤 거를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것도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번역거에 맞게끔 쭉 한번 정리를 해보란 겁니다. 그래서 팀빌딩이라든가 클로징, 마지막에 어떻게 내가 마무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혹시 준비할 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오프닝 기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프닝이죠. 어색한 분위기를 정말 끌어내라. 네,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오프닝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자, 한번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청각장애 말 더듬이를 안아서 일용직 공무원을 통해서 제가 정직, 행정직 공무원으로 제가 모가지 잘리고 제가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웃음치료사를 만나서 내 인생의 웃음치료 쪽에 강의하다가 자살해본 강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명강사까지 이렇게 제가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걸 쭉 정리를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고 저는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명강사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명강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명강사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혹시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요. 조정문. 예,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혹시 명강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명강사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혹시 스마트폰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검색을 하시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뜨고 아마 김미경 아니면 김창호이가 두 번째로 뜰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뜨죠. 네. 네. 그래서 제 영상을 클릭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강사비를 안 줘도 이걸로 먹고 삽니다. 이래서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자기 PR을 이런 식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어떤 강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명강사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아마 제 영상이 뜰 겁니다. 그걸 클릭해서 만약에 세 번째 떴다 그럼 세 번째 그 클릭하면 아마 내가 또 상위 올라갈 수 있는 또 비법이 생기겠죠. 똑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뭡니까? 오늘 강의는 오프닝, 클로징, 뭐 강의 스킬이라든가 오프닝 강의 스킬이라든가 클로징 강의 스킬을 혹시 지금 또 스마트폰 있으시면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또 제가 제일 상위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상대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오프닝 강의, 오프닝 강사, 또 클로징 강의, 클로징 강사 어떤 걸 검색해도 제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제가 키워드를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신상대 교수님이 무료 특강 해달라고 해도 제가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활용해서 저를 부각시키는 그런 또 이런 온라인 쪽으로 제가 이렇게 노출시키는 영광을 안았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는 키워드 시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는 항상 검색해서 내가 노출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맛집을 검색하면 내 식당이 상위에 노출된 것처럼 요즘은 키워드가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검색 상위 노출 비법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첫 번째 클릭 수, 두 번째 구독자 수, 세 번째 좋아요, 네 번째 댓글, 제일 중요한 공유까지 이것들이 모아서 내 영상이 상위로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유튜브에서 명강에서 검색했을 때 제가 왜 김미경, 김창호 이기겠습니까? 네, 누군가는 내 영상을 이 5가지가 모아서 제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역량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목표가 있습니다. 내 영상을 누군가가 하루에 40-50번 정도 눌러줘야 내가 1등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내 목표를 항상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요? 제가 남의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클릭을 합니다. 명강사 검색해서. 네, 그래야 내 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키워드가 있어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거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까 마찬가지죠. 오프닝 스팟을 검색했을 때, 오프닝 강의 스킬을 검색했을 때 내게 상위에 노출되면 저한테 강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어쨌든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육과정이라든가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전문 강사 또 전문교육 양성 과정을 제가 아까 신상대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30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에서 제가 모집했냐? 아까 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전부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저한테 사람이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검색 상위 노출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혹시 오프닝 때 강의하실 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강사해야 할 일 뭡니까? 자기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서로가 스킨십, 친해지기 게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제가 한 분씩 계시니까 서로 2명씩 편하게 손잡아 보세요 하면 잘 안 되지만 확실히 둘이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시죠.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 자, 손이 위로 오신 분들은 뭐가 강할까? 손이 밑으로 오신 분들은 뭐가 강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두 손이 다 밑으로 오신 분들은 뭐가 강하다? 배려심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는데 두 손이 밑으로 온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배려심이 강하다고 하면 처음 만난 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오프닝을 던져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꼭 손이 위로 오신 분들이 말이 많아요. 강사님, 제가 원래 배려심이 강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데 상대방이 먼저 내밀어서 자기가 올라탔대요. 그래도 먼저 낮추자. 이런 배려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손이 위로 오신 분은 뭐가 강할까요? 손이 위로 오신 분들은? 손이 위로 오신 분들은? 리더십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강하니까 항상 손이 위로 오신 분들은 무슨 일을 끌고 다니다가 앞장서다가 얻어 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상대 교수님이 이런 뭔가 강사 강연 이런 또 우리 오디오 특강을 만들어 놓고도 또 뭔가 좋은 소리도 듣겠지만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무슨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항상 반반이죠.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또 생겨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리를 위해서 좀 박수 한번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나중에 봤더니 손을 이렇게 지그재그 잡으시는 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그재그.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깍지 낀 사람, 깍지. 이런 분들은 뭐가 강하다? 또라이 길이지 강하다. 좋은 말로 말하면 즐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또라이들은 병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손이 위로 있거나 밑으로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잘났거나 안 잘났거나 말을 잘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다 자기만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손이 밑으로 오신 분은 손이 밑으로 온 대로, 위로 오시면 위로 오신 분대로, 또 지그재 잡으시면 지그재 잡으신 대로 다 자기만의 어떤 역량도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오프닝을
친해지기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친해지기 게임을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유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오프닝 때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우유가 넘어지면 바닥이 하얘요. 또 바닥이 더러워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죠. 예, 우유가 넘어지면 이렇게 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가져온 겁니다. 예, 이렇게 어떤 상대가 이야기한 것을 뭔가 반전을 띄우면 웃음도 나오고 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도 같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자, 이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해보란 겁니다. 자, 이걸 가져온 이유가 왜 가져왔을까요? 이거를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한다. 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이게 엊그제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엄마하고 얘기하고 대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상사하고 직원하고 대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얘기가 갑자기 우유를 엎으니까 엄마는 지적을 해. 왜 너는 사고만 치냐고.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해. 너는 왜 문제만 일으키냐고. 고객이 뭔가 실수를 했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얘기는 갑자기 우유가 넘어지니까 이 글씨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 소리를 안 하고 감성이 풍부한 나머지 엄마 우유 봐봐 우유가 아야해 하다가 엄청 얻어 터졌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답니다. 항상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바로 우리는 지적하는 게 습관이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혹시라도 강의하는 과정에 좀 실수를 했더라도 조금 내가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더 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브라보. 자, 또 제가 오프닝 때 강의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A4 용지로 소통하기를 가져왔는데요. 좀 혹시 A4 용지가 있으면 한번 옆에서 같이 A4 용지를 들어보시죠. 저는 이걸로 강의할 때 상대의 마음을 많이 캐치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A4 용지를 있으신 분들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강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걸 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바로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때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자, A4 용지를 똑같은 크기만큼 절반을 접으세요. A4 용지를 똑같은 크기만큼 절반을 접으세요. 자, 접었습니까? 한 번 더 A4 용지를 또 한 번 더 똑같은 크기만큼 한 번만 더 접으세요. 자, 두 번 접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나옵니다. 모서리가 네 군데 나오죠. 한쪽 모서리를 동전 100원짜리 크기만큼 반달 모양으로 찢으세요. 한쪽 모서리를 100원짜리 크기만큼 반달 모양 있죠? 반달 모양을 찢으세요. 한쪽 모서리만. 그리고 A4 용지를 한번 펴보세요. 혹시 저하고 똑같이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하고 똑같이 나오신 분. 저하고 똑같이 나오신 분은 거의 없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일방적인 강의 때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나는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 때, 일방적인 대화일 때는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하나 내리시고 다시 새로운 A4 용지를 들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접지 마시고 제가 접기 전에 질문을 하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시라고. 질문 않고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A4 용지를 똑같은 크기만큼 절반을 접으세요. 가로로 접어요. 길이로 세로로 접어요. 그렇죠. 접을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네. 길이로 접을까요? 세로로 접어요. 접을까요? 세로로 그렇죠. 접어요. 어떻게 접을까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접을까요? 이번에는요. 정사각형 같은 직사각형이 나올 겁니다. 긴 직사각형 아니고 정사각형 같은 직사각형으로
절반을 접으세요. 잡았어요. 네. 한번 접었죠? 네. 한 번 더 똑같은 크기만큼 절반을 접으세요. 또 여쭤보라 하겠죠? 네. 어떻게 접을까요? 어떻게 접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이 이렇게 약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을까요? 어떻게 접을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정사각형 같은 직사각형으로 절반을 한 번만 더 접으시죠. 정사각형 같은 직사각형. 그럼 두 번 접었죠? 네. 그러면 모서리가 네 군데 나옵니다. 모서리가. 네. 한쪽 모서리를 동전 100원짜리 크기만큼 반달 모양으로 찢으세요. 어느 쪽 모습일까요? 동서남이야. 최고. 예. 자, 어떤 쪽을 찢으시냐면 종이가 한쪽 모서리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세어진 데가 있어요. 한쪽 모서리만. 네. 그 모서리를 잡으시고 그쪽 모서리를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반달 모양으로 찢으세요. 네. 자, 찢으시고 자, A4 용지를 펴보세요. 혹시 저같이 다 나오신 분? 네네. 저같이 다 나오셨나요? 오, 네, 대단합니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 예. 네. 권시현 대표님 안 그 나왔는데요. 권시현 대표님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이 그래. 세서. 성미경 회장님.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소통은 어떻게 해라? 쌍방향 소통을 해라. 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주고받고 하는 강의가 최고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 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A4 용지로 소통하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또 쌍방향으로 강의하는 거. 혹시 선생님들은 대화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지 쌍방향으로 대화를 하시는지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재미삼아 써보시면 정말 이거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자음 퀴즈는 다 아시죠? 네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강의 주제를 자음 퀴즈를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강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쌍 기어가 연관되는 것. 꽁. 예. 끝. 끈. 끈. 오늘 강의는 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두 번째. 소통. 누가 방금 사탕이라고 했어요? 사탕. 그렇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방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야. 그렇죠. 웃음을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네. 자, 지금은요. 오늘 주제입니다. 한상대 교수님이 운영하는 강사 강연. 이렇게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요. 신상대. 그렇죠. 신상대.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상대. 저는 항상 어디 시군을 가면요. 그 시장 군수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의 한번 갔다 헛줄 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한 30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손들면서 강사님 혹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강의하세요? 이런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제가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긴다. 강의하기 전에 그 강의하는 곳이 어떤 회사인지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분류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강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조정문. 하지마 그래요. 하지마. 제 이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금은요? 감정. 감정.
부정이 아니고 긍정 마인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강의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잘 적응해 보자.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시대는 똑똑해진 고국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학습하는 셀프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요. 이렇게 재밌는 걸 몇 개 가져와요. 이것도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여기 프랑카드에 있어서 제가 찍었던 겁니다. 찍고 난 뒤에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이거 돌고 돌아서 이 주유소 사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주유소 홍보해줘서 감사하니까 한 번만 더 들려라고. 갔더니 여기 간판 있죠. 간판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간판을. 주의원이 불친절하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군부대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재밌는 거 있어서 내가 이걸 또 찍어서 올렸더니 돌고 돌아서 이 언론사에서 별난 주유소가 성공한다고 이거를 언론에 다 띄운 거예요. 그 주유소가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유소에서 1년 내내 제가 기름을 공짜로 넣습니다. 지금은. 와. 했더니 이분이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판기를 이렇게 바꿨더라. 자판기. 주의원이 불친절하나요? 그렇다면 가까운 군부대나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이렇게 해서 자판기에 차 한잔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고 이렇게 또 갖다 놨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랬더니 또 한 번 갔더니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화장실을. 몸무게를 줄여주는 거 생겨보라고. 왜 이렇게 바꿨냐 여쭤봤더니 화장지 아껴 쓰세요. 화장지 아껴 쓰세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령에는 반항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명령에. 네. 근데 아들아 화장지 가잖아. 엄마가 가져와 이 말입니다. 너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라. 더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화장지 아껴 써라 하니까 더 많이 쓰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넣었답니다. 한번 당겨 볼까요? 지금 몇 장 뽑을까 고민하고 있죠. 내가 써봤는데 2장이면 떡을 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감성을 잘 자극시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법을 다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렇게 좋은 인사법 해도 고객은 불만이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냥 인사를 저렇게 많이 하면서 화장지는 안 주는 거냐. 그러면서 불만이 있답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요. 내가 아무리 강의를 완벽하게 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융통성을 잘 발휘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즘은 다양성 시대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욕구를 다양화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자, 스스로 학습하고 센스 있게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 셀프 리더 시대에 살고 있다랍니다. 자, 혹시 강의하실 때 제가 안보 교육할 때 가져온 겁니다. 오프닝 할 때마다 그 강의 주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죠. 자, 제가 강의 주제가 뭐라고요? 안보 교육 때 써먹는 겁니다. 안 보입니까? 정말 안 보입니까? 정말 안 보이냐고요. 위에 글자는 보이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보고 우리 안보를 지킵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안보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닝입니다. 제가 예를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강의를 이런 식으로 좀 오프닝 좀 틀을 깼으면 좋겠다. 이 해석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호랑이가 우리나라 살아있는 이유. 이거는 제가 금연금주 강의할 때 써먹는 겁니다. 오프닝도. 호랑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아세요? 담배를 많이 펴서. 답해도 돼요? 담배. 네. 호랑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담배를 많이 피웠어. 그래서 호랑이 담배 담배 폈어. 피던 시절. 담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화장실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살아있는 이유. 폐암을 풀으시고. 담배 피던 시절 폐암으로 모두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금연금주에. 그래서 이거 하나로 제가 담배를 피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거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오프닝 때 좀 쇼킹하는 걸 몇 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자, 제가 안전교육 같은 써먹는 안전교육. 자, 이 강의 주제가 안전교육입니다. 무사고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무사고가 좋아하는 단어. 무사고.
무사고? 아, 무사고 좋아하는 안전이지, 안전. 네. 맞잖아요. 무사고가 좋아하는 단어 안전. 음. 그래서 오늘도 안전하게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사법을 안녕하십니까 아니라 이제는 오늘도 안전하게 오셨습니까? 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십시오. 교육 때도 안전하게 우리가 교육을 들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오프닝을 어떤 걸 써먹을 것인지 좀 고민해 보시면서 자,